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로 되면 헐값에 낙찰되잖아요.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거기 부동산인데 그거 사고 싶어. 부동산에 그냥 압류, 체납 처분 이런 게 다다다다다닥 있는 거야. 저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사? 그걸 다 지우고 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회생 절차에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회생을 많이 신청하는데, 경매 진행되는 원인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런 게 주로 이루어져요. 일반회생 절차에서 경매를 중지시키고 중지된 다음에 부동산을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매각한 다음에 그 차액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차액을 변제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팔기. 거꾸로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연체가 돼가지고 아파트의 담보 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인가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중지시킬 수 있어. 근데 개인회생이 딱 인가가 돼. 인가라는 건 최종적으로 좀 허가난 거랑 마찬가지죠. 인가 딱 된 다음부터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지급명예나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집행권원에 의한 그 경매를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인가가 나면은 완전히 실효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부동산 등기부에서도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런 거 다 지워져, 말소돼.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6개월 정도 중지됐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로 되면 헐값에 낙찰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게 일반회생이에요. 진짜 내가 부동산이 한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나 이거 팔고 싶다.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그걸 다 지워 내가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또는 누가 아는 사람이 일반회생 중인데, 혹은 내가 아는 회사가 일반회생 중에 거기 부동산인데 그거 사고 싶어. 부동산에 그냥 압류, 체납 처분 이런 게 다다다다다닥 있는 거야. 저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사? 근데 그걸 다 지우고 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회생은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이거를 부동산을 스스로 팔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시간을.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든지, 일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가 돼 있다든지, 세금이 체납 압류가 돼 있어. 그럼 누가 사고 싶다 안 사잖아요. 개인회생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거라든지,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걸 못 지워. 개인회생 하면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사실은. 근데 일반회생에서는 부동산을 완전히 세탁을 할 수 있어요.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다 지울 수 있어요. 다 지울 수 있으니까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매수인하고 계약 체결할 전에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일반회생을 할 때는 판 돈으로 담보권만 변제할 수 있어요. 그 판 돈으로 일반 채권자 변제하면 안 돼. 압류한 채권자들 이런 채권들 변제하면 안 돼요. 담보권만 변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본인 사업을 할 때 써야 되고, 또 일반회생은 뭐냐면은 법정관리라고 해요. 회사 규모가 좀 있으면은 1,000만 원 이상, 아니면 중간 정도 규모는 500만 원 이상, 아주 규모가 작다. 그럼 30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부동산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분은 담보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쓸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그 사업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경매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걸 또 이용을 해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해야 돼. 그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팔 때는 담보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제 아파트가 있는 감정평가 금액은 10억으로 나왔어. 10억은 아무도 안 산대. 8억에 팔아야 돼. 그런 경우에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부동산 담보권자는 은행들이 알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 그래서 감정가보다 적게 받을 때는 담보권자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할 때 같이 붙여서 내면 돼요. 이제 회생하신 분들은 이제 팔 수가 있구나 알았어. 그러면 이 물건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내가 살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덕지덕지 있는 건 어떻게 지우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잔금 다 들어와야 돼.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지 법원에다가 이 채무자가 또 신청하는 거야. 잔금 다 받았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압류 말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생하면은 부동산의 보존 처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 회생 중이니까 이 부동산 보존 처분돼 있으니까 알고들 계세요라는 보존 처분도 있어요. 보존 처분도 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돼. 보존 처분도 말소해 주시고, 저기 압류, 가압류, 체납 처분 이거 다 말소해 주세요. 잔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걸 허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또 매수인 입장에서 또 압류, 체납 내역 같은 것들이 지워진 상태에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돼야지 잔금을 주죠.
그게 안 되는데 무엇을 믿고 잔금을 줄 수 있나요? 중간 서비스가 하나 등장해. 법무법인 이 예율이라는 이 에스크로 서비스가 등장을. 에스크로 서비스는 뭐냐면은 이제 매수인이 그 잔금을 우리 회사에 맡기는 거야. 법무법인 예율에 맡기는 거야. 법무법인 예율이 이제 회생 절차하는 법원이잖아요. 그럼 뭐 법무법인 예율이 돈 들어왔어. 법원에다가 에스크로 계좌 잔금 들어온 겁니다라고 법원에다 얘기할 거예요. 잔금 지급했으니까는 그 압류, 가압류, 보전 처분 그리고 체납 처분 다 말소해 주세요. 신청해. 그러면 법원이 돈 다 들어왔네. 다 들어왔으니까 말소해 주는 거예요. 법원은 다 만족했는데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아니 내가 법무법인 예율을 뭘 믿고 그 큰 돈을 맡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도 사고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법무법인들이 이런 에스크로 돈을 갖다가 먹고 날르는 거야. 대표들이. 보통 에스크로 계좌 관리는 보통 대표가 해. 대표가 그 돈을 먹고 날라버리면은 구성원들이 물어내야 돼. 이 법무법인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억까지는 확보가야. 왜 확보가냐면 저희가 법무법인 예율인데 유한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법무법인 가로축 유한 예율이야. 일반 법무법인은 그 법무법인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5억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유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법무부가 감독을 해요. 유한은 5억. 5억은 순자산이 있어야 돼. 그래서 5억은 무조건 물어낼 수 있고 보험도 들게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 에스크로 서비스 할 때 김웅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저희 법인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을 거기 에스크로 서비스에 담당 변호사 집어넣어. 이 담당 변호사들마다 보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담당 변호사는 무한 책임져야 돼. 법인에 5억이 있어야지 유한이 되는 거고 보험으로 또 5억이 된단 말이죠. 그럼 10억까지 확보야. 10억 이상 되는 거는 그 담당 변호사들한테 무한 책임지는 거야. 자, 100억을 에스코로 해야 되는데 예율에 맡겨도 되나요? 큰 로펌에서 하는 에스코로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 다만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10억, 한 15억 정도? 그 정도는 저희 예율을 이용해야 돼. 15억 에스코로 정도는. 자, 그렇게 하면은 에스코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 15억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딱 줬어. 법원에다가 에스크로 받았으니까는 다 지워주세요. 그럼 다 지워줘. 매수인이 내가 부동산 등기가 깨끗해졌으니까 그 돈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 채무자 계좌에 이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 이 에스크로도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매수인한테 에스크로를 갖다가 받으려면은 법원에다가 우리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다 법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에스크로도 하고 돈도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경매 중인 분들은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에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고 개별적 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으니까 회생 절차에 있는 부동산 혹은 뭐 고가의 뭐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스크로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부동산이든지 어떤 회생 절차에 들어있는 자산을 살 수 있다.